안녕하세요, 아침소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소형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그동안 강의에서만 말했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작정 열심히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할 때 1억을 아낄 수 있는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듣고 진짜 깜짝 놀라 하시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셨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한 번 할 때 보통 수강생이 60분 정도 되는데 58분은 다 모른다고 하셨어요. 한두 분만 들어봤다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다 모르시는 거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텔 창업을 하고 나서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 12시간씩 카운터에 앉아서 있는 거였어요. 그게 제일 싫었어요. 12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그럼 한 4시간 남거든요, 자유시간이. 그럼 4시간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 같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한동안은 뭐 이걸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돈 벌려면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면은 엄청 이제 같이 있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 잠잘 때 나오고 또 아이 잠잘 때 들어가서 자는 모습만 보고 뭐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하루 12시간씩 지방에 있는 모텔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는 거,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화 시스템을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이 무인화 시스템을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글을 남기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그랬을 때 다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성년자 어떻게 할 거냐, 메이드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객실 컴플레인 뭐 어떻게 할 거냐, 주차 어떻게 할 거냐, 인원 추가로 들어올 때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사건 사고 대응 어떻게 할 거냐, 뭐 수백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다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뒤가 없다. 나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막 태어난 시점에 저의 부성에는 뭐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냥 이 아이 대신 내가 죽어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 어떻게든 무인화를 하려고 했죠. 그리고 결과가 잘 됐어요. 돈도 어느 정도 잘 벌면서 무엇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하루 12시간 근무를 했어야 한다면 지금은 적게는 하루 20분, 많게는 하루 40분만 일하면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수원에서 20, 30분만 일을 하면 광주에 있는 호텔을 관리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무인화로 성공한 후에 올해 1월에 가족들과 함께 나트랑 여행도 다녀오고 올해 9월에는 파리 여행도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돈이 제일 많은 뭐 그런 부자는 아니지만 시간 부자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숙박업 창업 강의에서는 바로 이걸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돈과 시간, 그 두 가지를 잡는 숙박업 창업에 대해서 말이죠. 돈과 시간을 둘 다 잡는 게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첫 번째 스텝에서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되는 거죠.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이때 재밌는 게 스텝 2에서 돈을 벌게 된 이유가 내가 엄청 대단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생산성이 높아져서 돈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오래 하다 보면 할 줄 아는 게 엄청 많아지거든요. 홈페이지도 내가 만들어, 마케팅도 내가 해, 타일도 내가 붙여, 변기도 내가 고쳐, 페인트 칠도 내가 해, 뭐 직원 근태 관리도 내가 해, 회계일도 내가 해.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돈을 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 바빠. 내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아 그래, 돈만 벌 수 있다면 시간 없는 거 오케이, 괜찮아, 그냥 견디고 해야지 라고 스스로 막 이렇게 마인드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아이가 생기고 뭐 다른 누군가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아픈 가족을 돌봐야 되거나 지쳐서 번아웃이 오거나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 버려요. 내가 지금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돈도 필요하지만 시간도 필요하구나. 이제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제일 먼저 직원을 뽑을 생각을 합니다. 직원을 뽑아가지고 나 대신 되겠지? 그러면 좀 시간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이 전개가 되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직원 한 명 뽑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너가 12시간 일하면서 홈페이지 관리도 너가 하고 마케팅도 너가 하고 타일도 너가 하고 주거 변기도 너가 하고 주거 페인트 칠도 너가 하고 직원 근태 관리, 회계, 비용 처리, 세금 관리 다 해, 너가 해 라고 하면은 그 사람 얼마 줘야 될까요? 나는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벌기 위해서 했는데 직원은 300만 원, 400만 원 받고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대체하려면 직원 2-3명은 고용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가져가는 게 현저하게 줄는 거죠. 돈이 어느 정도 벌리니까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데 시간을 확보하려니까 또 이제 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슬프지 않나요? 이걸 깨닫는 순간 좀 슬프더라고요. 주변을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더라고요. 물론 돈 잘 벌면 장땡 아니냐,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해외여행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나태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열정이 식은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네가 그러니까 큰 사업가가 되지 못하는 거야 라면서 자기 비판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떤 글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열정이 식는 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계속 유지되는 게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365일 중에 열정적인 날이 며칠 있고 또 아주 우울한 날이 며칠 있고 나머지는 보통 감정의 날이라는 거예요. 365일 중에 30일 정도가 열정 가득한 날인데 나머지 335일이 열정적이 않다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간혹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얼마 전에 유행했던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셰프님들 보면 요리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요. 특히 심사위원으로 나오셨던 안성규 셰프님, 미슐랭 3스타를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열정은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좀 충격이었어요. 그 이유가 지속적인 적자. 이분의 음식에 대한 열정, 의심의 여지가 없고 실력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미슐랭 3스타인데 왜 문을 닫았을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심지어 실력까지 있어도 이게 돈 버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과연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님이 영업을 하는 동안 주방을 떠날 수는 있을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는 있을까? 물론 그거보다 일하는 게 더 재밌고 그게 더 좋으실 수도 있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365일 주방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같은 심사위원으로 나온 백종원님의 경우에는 돈을 잘 버시죠. 그리고 시간도 있으니까 유튜브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시고 광고도 찍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백종원님이 잘하는 게 뭘까? 사람이 변할 때마다 음식의 맛이 계속 왔다 갔다 변하는 거를 그걸 시스템으로 변하지 않도록 잡는 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백종원님이시잖아요. 저는 모텔 호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정이 식어도 혹은 내가 좀 지쳐도 이게 퀄리티 유지가 되고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무인 호텔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강의 때 배우게 되실 내용입니다. 자, 근데 무인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유인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문방구, 무인 반찬 가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장사가 잘 돼 보이지는 않아.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올까를 생각해보면 왜 사람이 있는 반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왔을 때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반찬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희 가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제육인데 오늘 제육 들어온 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설득을 해서 판매 촉진을 시킬 수가 있죠. 근데 무인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쫙 진열만 해놓고 온전히 고객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세일즈, 즉 판매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즉 유인에서 무인이 되면 세일즈 판매에 대한 약점이 생기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청하신 그 숙박업 창업 강의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무인화 시스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무인화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도 배우는 거죠. 지금 제가 운영하는 호텔 리뷰처럼 무인으로 운영하면서도 무인이라서 오히려 좋았다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당연히 숙박업을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하우도 다 알려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4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5기 이후의 강의들은 더욱 이 무인화 시스템에 집중해서 돈과 시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때 어떤 것들을 알려드릴 거냐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꿀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기만 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부동산 중개업계에는 인정자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정자금. 이거 진짜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이걸로 돈 벌고 계신 분들한테 욕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강의 때 보통 60분 정도 계시는데 인정자금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한두 분 빼고는 나머지 다 모르셨어요. 다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모텔 운영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부동산 중개인분들에게 전화가 와요. 혹시 물건 파실 생각 있나요? 라고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얼마에 파실 거세요? 라고 물어보고 20억에 팔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0억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시는 건가? 근데 다른 부동산도 그렇고 비슷한 맥락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20억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라고 말이죠. 알고 봤더니 부동산 중개인 본인이 이걸 22억에 팔아서 너는 20억만 받고 나머지 차액만큼은 내가 만든 금액이니 나를 달라.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20억에 대한 복비 0.9% 1,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거 플러스 내가 높게 올려서 판 금액만큼을 달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인정자금이에요. 당연히 그 법적으로 그 중개 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법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걸 이제 뭐 컨설팅 비라던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제 받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인정자금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심심치 않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마음에 들어했던 모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부동산을 찾아갔고 부동산에서는 35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각보다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옆에 부동산을 찾아갔대요. 그곳에서도 똑같이 35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저것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건물주를 직접 만나게 됐는데 건물주가 실제로 내놓은 가격은 30억이었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렇게까지 인정자금을 맞추는구나. 좀 소름 돋았어요. 약간 여기가 폐쇄적인 도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이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정자금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은 저희 장모님께서 빌라를 갖고 계셨는데 이 빌라를 팔려고 하는 시점에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팔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한테 이제 물건을 내놨고 1억 800만 원에 팔아달라고 이제 물건을 내놨었어요. 부동산 중개인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 살만한 사람이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1억까지 깎아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입장에서도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터라 오케이 1억에 계약서 쓰시죠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약 당일날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보는데 계약서에 얼마가 적혀 있었느냐 1억 500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보자마자 알았죠. 아, 이거 인정자금이구나. 저는 이 경우는 조금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는 1억 800에 내놨잖아요. 근데 매수자가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00을 깎아서 1억에 계약을 하자고 해놓고 1억 500만 원 계약서를 쓴 다음에 500만 원은 자기 인정자금으로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조금 선 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경우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에서 인정자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조금 덜한 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세라는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껏 해야지 장난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몇백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모텔은 이게 매가 자체가 수억, 수십억 하는 데다가 그리고 시세라는 걸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모텔과 이 모텔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이게 20억짜리라고 해도 이게 평수도 다르고 건물 크기도 다르고 연면적도 다르고 객실수도 다르니까 얘가 20억짜리라고 해서 얘가 20억짜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라고 할 만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부동산 중개인들이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큰 거죠. 제 강의가 10시간 강의를 하고 또 2시간 질의응답을 하고 또 현장 답사 같은 거 하고 또 뭐 계속 1년 동안 궁금하신 거 질의응답 하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강의로 한 200만 원대가 되는데 이걸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얻어가실 가치에 비하면은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할 때 이런 강의가 있었다? 저는 무조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아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모르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이 곳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모텔, 호텔 창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만나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 대출 관계자, 인테리어 관계자, 수도 설비, 보일러 이런 관계자들, 비품 및 소모품 관계자, 객실 관리 시스템 관계자,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마케팅 관계자, 또 네이버 인스타 한다고 하면 여기 뭐 광고 대행 관계자, 구청 관계자, 내부 직원 등등 정말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고 또 나를 속이거나 과한 요구를 하지 않는지 계속 끊임없이 알아보고 견제해 가면서 만드는 게 바로 이 모텔, 호텔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위협이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상황을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인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없는 중개인을 만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운이 나빠서 인정자금이 껴있는 매물을 사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그냥 수억을 손해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알려드려서 이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아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강의가. 처음에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냥 돈 버는 거에만 몰두를 했었어요. 그렇게 돈이 벌어졌고 이만하면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저의 열정은 점점 줄어들고 체력도 점점 딸리고 상황도 바뀌고 결혼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가게에 딱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내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히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고용해서 내가 나를 착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14년 동안 사업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저만큼 간절하게 숙박업 무인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한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진짜 절실했으니까. 제가 돈과 시간을 만드는 것에 이제 집착했던 것처럼 강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돈과 시간, 이 둘을 모두 잡는 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만드는 숙박업 창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 강의 때 듣고 싶은 이야기 혹은 질문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강의에 반영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